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이강무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을 보고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됐었는데 오늘 네. 굉장히 좀 선방한 그런 하루였죠. 주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4% 빠져있길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증시가 선방을 좀 했죠. 네. 주말 휴일이 이렇게 지나면서 충격을 조금 흡수하고. 네. 저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고 봐요. 네. 우리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었고 한국에는 아마존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네. 지난주부터 네. 시작해갖고 네. 상당히 좀 힘을 내줬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4% 정도 올랐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 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권으로 시작해갖고 네. 이게 장중에 잠깐 플러스도 나더라고요. 와 이거 뭐야 그러던데 뭐 네. 결국은 조금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요. 네. 자, 뭐 이 삼성전자가 좀 선방을 내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자, 또 뭐 지금 또 미국 나스닥 선물 보면 또 조금 아까 우리 장중에는 좀 플러스권, 뭐 나스닥 기준 한 100포인트 가까이 플러스권 나 있었는데 지금은 또 마이너스로 또 이렇게 바뀌었나요?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FOMC를 좀 앞두고 또 시장을 좀 관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조금 못다한 이야기 하면은 우리나라에 아마존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마존의 실적으로 인해서 좀 나스닥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괜찮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일단 우리는 오늘부터 해서 FOMC 관망세로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이번에 이제 FOMC가 딱 뚜껑이 열리면 지수의 분위기가 좀 나아질까요? 일단 네. 저는 파월이 지금 뭐 0.5 정도 올라가는 거 그런 거는 시장이 다 네. 그냥 0.5야 이렇게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 패드와치를 보면 다음 네. 달에 0.75를 올릴 확률이 어이구야.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0.75를 그렇죠. 올린다고요? 6월 회의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다음 7월 회의에서 0.5 네. 정도 그렇게 네. 나오는데 네. 저는 파월 의장의 입에서 네. 그렇게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네. 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네. 지금 0.5는 다 시장이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다들 파월 의장 입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번 FOMC가 금리 인상 발표보다 파월 의장의 연설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오히려 이번 5월 FOMC는 좀 단기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빅스텝이 나오겠지만, 이 빅스텝을 또 다시 빅스텝을 연속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네. 저는 생각이 좀 틀려요. 네. 연준은 네. 지금 뭐 패드워치에서 좀 나오는 대로 네. 다음 달에는 0.75를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너무 높지 않나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0.25에서 0.5면 0.75에서 0.75를 올리면은 1.5 1.5를 한 번에 간다고요? 그렇게 갈 확률이 네.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고 그럼 왜냐하면 너무 높은데요? 우리나라보다 아예 더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런 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네. 저 물가가 걱정이 네. 없을 때는 시장을 다독거리는 게 맞아요. 연준이. 네네네. 다독거리면서 경기를 이렇게 부양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경기보다 네. 물가가 우선이거든요. 지금은. 네. 저 미국 정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1월 달에 저런 게 있는데 저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부터 장이 좋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이제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공화당에서 이제 또, 나름의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서의 또, 뭐랄까, 전당대회라고 할까요? 그게 5월 달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좀 있는 상태라, 급변하는 정세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화당은 야당이잖아요. 뭐, 그래도 어쨌든, 공화당은 야당인데 뭐. 그래도, 저는 근데 그렇게 빅스텝이 연속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거래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패드와치라는 사이트가. 네네. 그 보면 그게 거의 반영을 하거든요. 거의 반영을 하는데 네. 지금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네. 저거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 네. 저 볼커 얘기를 했어요. 볼까요? 예, 폴 볼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연준 의장을 하던 분인데 네. 폴 볼커가 굉장히 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네. 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극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폴 볼커는
네. 그때 79년 10월 달이죠. 네. 그때 하루에 4%를 올린 적이 있어요, 금리를. 근데 조풍호님 그 스태그플레이션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 속도 조절도 해야 될 텐데요. 금리를 이렇게 다독거리다 보면 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둘 중 하나는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빅스텝으로 가고 지금보다 저는 0.75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연속적인 픽스텝은 저는 사실 좀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0.5도 아니다. 난 그러니까- 0.5는 기본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번에 0.5인데 네. 6월 달에 그러니까 6월 달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6월 달 0.5, 0.5 이거는 기본이고 0.5로 간다고요?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0.5를 하고 다음 달에 0.75. 저는 사실 그렇게 못 볼 것 같아요. 나중에 왜냐면은, 뭐 네. 한번 뚜껑을 열어보시죠. 예, 뚜껑 네. 열어보면 알겠죠. 저는 왜냐면은 근원 CPI라든지 모기지 그 대출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을 조금씩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 얘기를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까 주목하고 있는데 빅스텝이다. 저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독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굉장히 독하게. 네. 그거는 뚜껑 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나눴고요. 자, 포커스 EJ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이 먼저.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참 그동안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방산주를 갖고 나왔고요. 자, 지금 새 정부에서 또 그런 걸 한다 그러죠. 한미 방산 FTA를 한다는데 이 한미 방산 이 공식 명칭이 방산 FTA는 아니고요. 자, 요게 상호 국방 조달 협정이라는 건데 RDP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미국하고 협력을 통해서 뭐 신무기도 개발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제가 아까 그 빅피처 낮 시간에 거기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옛날부터 저 전쟁사는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례적으로 지금 한 30년 동안은 이 사람이라는 이 인간이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서 살아남은 들의 후손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동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지금 한 30년 동안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시기였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자,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좀 각국이 이렇게 군비 경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주 국방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솔직히 우리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그 구소련에서 갈라져 나올 때요. 그때 핵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하고 러시아한테 이쪽한테 안보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대가가 뭡니까? 온 나라가 그냥 잿더미가 돼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각국은 야, 이거 뭐 협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진짜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당하는구나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뼈저리게 각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신궁극주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도 들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GDP의 2%까지 국방비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 군비를 이렇게 더 쓰겠다 뭐 이렇게 하고,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뭐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자금을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은 신냉전 체계에 요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미국과 그 동맹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쪽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런 쪽이 한 블록화돼서 예전에 구소련 시절에는 우리 그쪽하고 뭐
놀지도 않았잖아요. 뭐 정말로 뭐 애들 만화 영화 보면 공산당들 막 머리에 뿔난 걸로 막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자, 그렇게 블록화가 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러시아 쪽 뭐 이런 쪽이 꼭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간섭을 받고 싶지도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쪽은 신냉전 시대에 이런 것들이 온다라면 그렇죠. 뭐 당연히 국방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북한이 바로 저기 북쪽에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국방비에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새 정부에서는 며칠 전에 제가 6대 과제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성장세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종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야, 이거 LIG 넥스원, 이거 이때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보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좋은 자리에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뭐 이때 좀 들어갔던 부분들은 한 40% 정도, 그 정도 뭐 가까이 수익이 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팔릴 일이 없는 거죠. 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만드는 무기가 굉장히 좀 그 미사일 쪽 뭐 이런 쪽이 좀 많아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뭐 얼마 전에 UAE에다가 수출한 그 천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무라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현무, 이거는 북한에 못 쏘게 하는 탄도미사일이에요. 현무라는 미사일도 있고요.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현궁, 신궁. 자, 요거를 이 LIG 넥스원에서 만드는데요. 자, 요게, 현궁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신궁은 무장 헬기 같은 것들, 이런 데 사용하는 무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게 제블린이 그 대전차 미사일이고, 스팅어가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근데 제블린의 재고가 미국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쪽으로 우크라이나로 한 7,000개 정도를 보냈는데 이게 지금 부품 수급이 여의치 않아 갖고 빨리 생산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딱 찍어서 우리 국회에다가 부탁을 한 게 있죠.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한국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궁하고 신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현궁하고 신궁이 촬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직접 수출은 거부했죠.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거는 지원을 못 해줍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살상무기는 지원 못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게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라면 그런 경로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이런 쪽에는 현궁하고 신궁을 수출했어요. 근데 에스토니아나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이렇게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그런 나라들이죠. 우크라이나가 당하면 다음은 본인들 차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게 절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블린이나 스팅어보다 성능이 못하지도 않대요. 어떤 측면에서는 저런 것들이 훨씬 나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 가격은 굉장히 싸답니다. 가성비는 완전 최고래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실전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 선보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 천궁을 4조 2천억 원어치 계약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작년에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8조 4천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그 부분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 그냥 쭉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자,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자,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이것도 추천을 드렸어요. 참 방산주들 어지간히 되게 부지런히 좀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이 오늘 작용을 했죠. 자, 안철수 위원장이 저기 카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하는 거 이거를 재확인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 저 남미 쪽으로도 드디어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저기 있는 T-50 같은 경우는 고등훈련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FA-50은 저 T-50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경공격기입니다. 근데 콜롬비아 쪽에서 이 차세대 훈련기로 저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에 TA-50하고 FA-50을 선정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약 체결로 실제로 뭐 저 계약서에 사인은 안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적어도 뭐 한 7천억, 7,800억 정도 그 정도 규모가 될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항공우주도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저 아랍에미리트에서 4조 2천억 원어치 천궁 미사일을 우리한테서 저 구매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국의 F-35 그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가장 최신이에요. 그걸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안 된다라고 겁을 냈어요. 그래서 이 UAE가 저 대신에 저 러시아제 전투기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저러는 바람에 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KF-21이라는 전투기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이거 스텔스 전투기는 아닌데요. 이 KF-21은 굉장히 좀 최신의 전투기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그런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 스텔스 기능을 넣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원래 이거를 인도네시아 지금 개발 단계입니다. 뭐 한 2026년도 정도에 뭐 저 실전 배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는데요. 원래는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뭐 한 20% 정도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입금을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인도네시아 대신해서 UAE가 그 자리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그 콜롬비아 수출, 그 다음에 뭐 UAE 이런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쪽이기 때문에 또 6월 15일 날 누리호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멘텀도 갖추고 있고요.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1분기 실적도 나왔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천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그냥 쭉 좀 길게 쭉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너무 좀 큰 종목들만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 이번에는 좀 작은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너코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제너코는 상장한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요게 상장된 게 작년 3월 달에 상장됐어요. 작년 3월 24일 날 상장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한 1년 1개월하고 한 보름쯤 그쯤 됐겠네요. 1년 1개월 조금 넘은 상황인데 그동안 조금 주가 변동폭이 좀 너무 컸습니다. 이게 공모가가 원래 36,000원이에요. 36,0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33,000원이죠. 근데 이게 주가가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여기 이만큼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 있었죠. 이때가 무상증자 200%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기준으로 무상증자를 감안한 가격 기준으로 보면 12,000원 정도예요. 자, 근데 요거는 되게 좀 잘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잘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도 뭐 이렇게 좀 길게 들고 가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짧게 그때 상황 봐서 단기로 매매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단기 매매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너코가 지금 차트를 좀 이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들고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좀 단기로 짧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너코나 아니면 전에
또 추천을 드려서 수익률 꽤 잘 나온 휴니드라는 종목도 있죠.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동안에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이 초창기가 2월 중순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5월 달이 갔으니 정말 좀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초창기 때부터 방산주에 대한 포인트를 EJ 시간으로 해서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집트 전문가님이 또 LIG 넥스원을 정말 강조를 많이 주셨고 좋은 타이밍에 이야기 주셨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이시나요? 계속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세상이 저는 지금 국제 질서가 변하는 정말로 커다란 네. 그런 소용돌이 안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벌써 저런 걸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저 과거사를 보면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저 아테네하고 페르시아하고 그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웠던 전쟁인데요. 네. 신흥 강국인 이 아테네하고 기존의 강국인 페르시아하고 네. 싸웠던 그 전쟁인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한 우리에 호랑이 두 마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잘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는 블록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유진영 이렇게 따로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제가 봐도 일단 올해는 K 방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좀 눈에 보일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또 새롭게 보셨을 때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뭐 웬만한 종목은 다 추천을 드렸고 이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오늘 탑픽으로 꽂아봤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 봐서 또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를 만드는 회사예요. K9 자주포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터키, 폴란드, 인도, 그다음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이렇게 8개 국가에 수출을 했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 1,700분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포병 출신인데요. 저도 마찬가지 군대 있을 때 그땐 K55였습니다. 자주포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때는 한 개 포반에 9명 정도였어요. 조종수, 사수, 부사수, 포반장, 그 다음 1번 포수부터 5번 포수까지 9명 정도였었는데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포병 제대한 조카가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화해서 야 요새 한 개 포반에 몇 명쯤 되냐 그러니까 5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9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합니다. 그만큼 이게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그 자주포 동맹이라는 뭐 그런 게 행사가 지난주에 좀 있었습니다. 자, K9 유저 클럽이라는 첫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그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했죠. 근데 그게 한 40km 정도 좀 넘게 날아가는 그런 곡사포인데요. 저 K9 자주포가 한 40km 날아갑니다. 그때 제가 군대 있을 때 타고 다니던 거 K55 같은 경우는 뭐 한 28km 정도 날아갔어요. 그때는 28km 정도 날아갔는데 지금 뭐 한 40km 이상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저만큼 날아가는 자주포가 없고요. 자, 그렇게 되면 원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적전차들 뭐 이런 것들을 한 30km, 40km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하나 디펜스에서 만들어요. 원래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하나 디펜스에서 만드는데 하나 디펜스가 비상장이고 그리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디펜스의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디펜스에서 만드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이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순신 장군도 배에서 포를 쏴갖고 뭐 그렇게 일본 12척 갖고 뭐 100몇십 척 이렇게 물리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포병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고, 자, 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미리 추천드렸던 LIG 넥스원이나 그 한국항공우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거의 오른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차근히 이렇게 공략을 해보기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이 빨리 봉합되기 원하고 있지만은 일단 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장기화에서는 방산주들이 계속 눈여겨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 많은 방산주들이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포커스 EJ 이제 내용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것인데, 일단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수출, 그러니까 이 실적이 되는 기업들을 먼저 보자라는 측면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용 쪽에 조금 더 치중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 해서 실외 마스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 후반과 오늘까지 해서 화장품 종목들의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장품이 눈에 띄기도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미용에 관련된 투자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의료기기 관련된 파트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꾸준하게 수출입 동향을 지켜왔던 산업군 중에 하나가 반도체이고, 또 의료기기 사업부가 상당히 또 수출 호조를 좀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실적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시장을 좀 관심 이동한다라면은 의료기기 관련된 파트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미용 혹은 또 의료기기 관련해서 준비된 자료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 동향입니다.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미용 쪽으로도 볼 수 있는 또 의료기기 쪽 파트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요,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었죠.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발병했었던 시기 2020년도에는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셧다운의 우려 때문에 어떤 뭐 발주를 내놓거나 또 물량을 공급하거나 부분들은 좀 힘들었었죠. 근데 그 이후부터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의료기기 파트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치료 목적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미용 관련돼서 치아 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기 때문에 치과 의료기기 파트들 보시면은 이 국가별 치과 영상기기 통관 데이터인데 그만큼 좀 원활한 수요가 이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용 관련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틱 의료기기 통관 데이터인데요. 꾸준하게 그 통관하고 있는 물량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성형 수술에 대한 시행 건수 추이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에 조금 움츠린 적은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수술을 통한 이 미용 성형이 있고요. 그리고 시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비수술에 대한 방법들. 이 부분들은 지금 급격하게 크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스테닉 그 관련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와 같은 미용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게 되면요. 일단 전반적인 성형 수술, 성형 시술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톡신, 뭐 필러와 같은 시장에 대한 추이인데요. 먼저 보시는 거는 톡신에 대한 시장 기대감입니다. 상당히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보툴리움 톡신 시장에 대한 비중이 미국 시장이 큽니다. 일단은 개인 소비에 대한 영향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 계층이 있다는 얘기겠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시장에 대한 규모인데요. 상당히 우상향적인 모습들 눈으로도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미용 의료기기 국가별 수출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에서의 소비 개선이 상당히 크고 빠르고 그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비율도 미국 시장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데이터가 미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아시아 또 그리고 남미 또 미국 시장까지 모두 다 확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데이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뭐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해서 루트노닉 그리고 클래시스 그 밖에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인데 실적이 정말 크게 성장을 했었죠. 자, 다음 이제 자료까지 있을까요? 자, 의료기기 쪽에 대한 기업 여러 가지 이제 이 신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인데요. 마침 또 이제 새로운 이 신제품을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에서 방역을 완화시키고 있는 이때에 신제품이 나왔다. 상당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미용 의료 관련된 뭐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급이 어려운,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어려운 환율의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제가 제시한 것은 이와 같은 환율의 환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혜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처럼 수출에 대한 동향이 커지고 있는 미용 의료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가장 또 실적이 좋을 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우리나라 미용기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조금 더 비중이 큽니다. 뭐 제가 단편적으로 클래시스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클래시스도 이 내수의 판매보다 해외 판매가 훨씬 더 크게 점차적인다는 것. 뭐 비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70% 정도가 수출의 비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환율 환경이라면은 환차손의 이익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FOMC에 대한 시장 견눈질이 좀 크다 보니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 수급의 부재가 시장에 좀 악재이다 보니 실적이 좋은 섹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꼭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일전에부터 해서 시장에 대한 환율 변화가 나왔을 때 의료기기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많이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종목들 주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 드렸던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4월 이전까지 했을 때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4월 중반 이후부터 해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숨고르기를 마친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봉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오름세 지켜주고 있는데 이 모습들이 지금은 이평선에 지지 테스트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에서 루트노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숨고르기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자라고 하겠고 클래시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고점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금은 충분히 쉬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도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주봉의 이평선에 이제 맞닿을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이제 시장의 자체의 실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에 중요한 이제 눌림목을 맞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규 접근에 대한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수출 기업들을 오늘 포커스 EJ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저 의료기기 쪽이 네. 저 그냥 제약바이오 쪽하고는 틀리게 좋은 게 실적이 제대로 저런 것들을 찍혀 나오죠. 네, 실질적으로 의료기기 파트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의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수출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자 기업보다는 대부분 흑자 기업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종목들 잘 찾아보면 막 영업이익률이 40%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참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저런 쪽에서 잘 찾으면 정말로 네. 노다지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가 이렇게 잘 팔린 거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의료기기 본다라면은 치과용 관련된 의료기기, 특히나 이제 임플란트 장비라든지 임플란트 여러 가지 그 기기들이었는데 한때 정말 임플란트가 정말 잘 팔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지금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 못지않게 연속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부터 또 아마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많아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저 임플란트 업체들이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저 네. 교정하는 것들. 네. 예전에는 보면 애들도 막 철사 막 이렇게 해갖고, 어우, 보기만 해도 아프고, 아플 것 같고 막 그런 거 네. 있었는데, 네. 요즘은 투명 교정이라는 게 나와서,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지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또 미용에 대한 트렌드가요. 일단은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안티에이징이 상당히 또 중요한 것이고, 또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모두 다 미용 건강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남성 쪽에서 패션과 미용의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하나의 또 이 투자가 트렌드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 관련된 또 종목들 많이 눈여겨보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마스크도 네. 벗고, 오늘 저도 올 네. 때 마스크를 좀 벗고 왔거든요. 이제 걸어오실 때요? 예. 네. 여기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네, 네. 요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 올 때 걸어오면서 마스크를 네. 이렇게 벗고 왔는데요. 좋던데요? 뭐 상쾌하죠. 네. 예, 뭐- 요즘에 미세먼지도 여기 합정인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도 너무 좋다는데. 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어린이날인데, 네. 그쵸? 이때 또 어린이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그쵸. 네, 활동을 좀 이제는 많이 진짜로 조금, 와, 2년 동안 진짜 너무 같이 있었어요, 우리. 하겠죠. 거의 3년입니다. 예, 대단히 좀 깊죠. 자, 뭐 일단,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EJ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추천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지어소프트입니다. 자, 이 지어소프트는 아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뭐 저런 것들, 뭐 본업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습니다. 본업 같은 경우도 LBS라고 위치 기반 GPS 서비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자, 요게 본업보다는 지금 아주 좀 특별한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자, 자회사 중에 오아시스 마켓이 있는데요. 자, 이 오아시스 마켓이 이 지어소프트에서 지분을 69.85%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뭐 79% 정도였었는데 뭐 투자를 좀 받아갖고 이 지분이 좀 희석이 되면서 지금은 뭐 거의 70% 정도 그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요게 상장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 오아시스 마켓은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는 그런 회사죠. 자, 작년 말 기준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한 51개 정도? 그 정도 오프라인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장도 동시에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재구매율, 가격이 저는 뭐 저기 들어가서 뭘 사보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합리적이래요. 신선식품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직접 막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팔면 되니까 뭐 직접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격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렴하다라 그래요. 그리고 저 품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 마켓에서 한번 사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산대요. 그 재구매율이 한 9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오아시스 마켓 지분을 69.85%를 갖고 있는데 요게 2월 달에 저 홈앤쇼핑에서 저 투자를 100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때 저 기업 가치를 산정한 게 한 1조 2천억 정도? 그 정도로 산정을 했어요. 자, 1조 200억.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그게 그 중에 저 70% 가까이 되면 그것만 해도 7천억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7천억인데 자, 지금 지어소프트의 시가총액은 2,55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뭐 최근 들어서 그 뭐 조금 좀 그 생활 마켓 뭐 요런 거 관련해 갖고 조금 저 단체들하고 그 조금 뭐 안 좋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너네는 그런 거 상호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트러블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 거겠죠. 그래서 이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는 뭐 그것만 해도 한 뭐 7천억 정도 그 정도 가치니까 지금 2천억이면 굉장히 싼 수준이죠.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이 좀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이런 것들 지금 적자 나지 않습니까?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이 오아시스 마켓은 흑자가 나는 기업이에요.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밸류라는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걱정도 덜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신사업으로 물류센터 같은 걸 짓고 있는데 뭐 얼마 있으면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런 것들 저 매출에 또 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자, 뭐 그다음에 요게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회사 지어솔루션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거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을 한다 그래요. 자,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기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요게 2023년도에 양산 계획이라는 양산 계획을 목표로 해갖고 지금 공장도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아시스 마켓의 지분 가치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뭐 자회사들 뭐 이런 것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지금 시가총액 2,500억은 굉장히 싼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본업은 적자가 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보시면 여기 한참 내려가네요. 자, 작년 기준으로 이게 매출액이 한 3천억, 3,700억 정도 나왔어요. 3,7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한 67억 정도가 나왔고요. 요거를 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 오아시스 마켓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매출액이 3,700억 정도 됐는데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확 떨어집니다. 본업만 보게 되면 562억인데 작년에 51억 정도가 흑자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기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큰 자회사가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자회사들이 이렇게 2차 전지 소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참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자, 지금 요게 그저께 며칠 지난주 말에 한번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음선이 났죠. 요게 마켓컬리 오아시스 상장 기기가 잠깐 있었어요. 잠깐 있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린 모습인데 요게 지금 이달 초 정도에는 뭐 상장 신청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상장 신청을 하면 그 거래소에서는 45일 내에 답을 해줘야 되니까 아마 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뭐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 그쯤이면 상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일선, 20선, 60선 전부 다 뭉쳐 있어요.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수축을 냈다가 확산을 냈다가 수렴을 냈다가 확산을 냈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 모이는 그런 과정에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느 방향으로든가 흩어질 텐데요. 자회사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아래쪽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위쪽 방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뭐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4,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앞에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실적을 보고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부재한 상태에서, 미 증시에 대한 눈치도 많이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종목의 선택에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은 실적이 되는 기업들을 좀 찾아 나서야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같은 환율의 환경에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매출 성장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출 환율 환차손의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이죠. 네, 의료기기 산업들이 모두 다 실적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슈링크라는 미용 기기를 공급해주는 회사인데, 많은 피부과에서 이 슈링크 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이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인 피부과 시술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슈링크 사용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제 가장 측근에서도 예, 슈링크 사용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상당한 이 기간 동안에 슈링크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 슈링크 모델에서요, 새롭게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것이 신제품이 나왔는데, 초반 흥행이 상당히 큽니다. 해외 매출의 이 의료기기 파트 중에서 이 단일 기종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이 이 슈링크 유니버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의료기기 장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그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써야 되는 에스테닉 제품들, 뭐 화장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까지도 추가적인 알파 수익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시스에 대한 매출은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클래시스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사실 코로나 직전에부터 해서 큰 성장 보폭을 좀 보였다가 2020년도 코로나 사태에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은 그 이후부터 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제품까지 나왔기 때문에 올해와 또 내년까지 실적의 그 신제품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성장 속도라면은 주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클래시스에 대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올해 초반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왔고, 실질적으로 1분기 때 우리 증시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 이야기들 때문에 코스피가 빠지면 빠졌지 단 한 번 제대로 크게 올라온 적이 없는데요. 일단은 의료기기 파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올라왔었고, 그 부분들이 현재 4월 초반 때부터 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을 때 조금은 눌림목으로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로토닉보다는 조금 더 깊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로토닉 같은 경우에 주봉선에서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클래시스도 마찬가지로 깊은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평선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움직였었던 상승세에 대한 추세를 잘 쉬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해 봤을 때 지난해에 대한 위치보다는 올해 이 위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사실 주봉선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상당히 저가 매수세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방송을 통해서는 시초가 이야기 드리겠는데, 일단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라인대까지도 분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는요, 지금 현재 올해 연중 신고가 위치였던 24,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이야기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7,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비님이 맞는 말씀 해 주신 게 있네요. 자, 추천주 중에 스윙을 보여주는 거, 옳은 것만 말고 안 간 것도 다 같이 보여줘야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종목들이 지금 벌써 좀 많아져서 이걸 다 보여드리려면 이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뭐 어쨌거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 그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이 빠지는 것들, 물론 뭐 손절 나간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또 대충 보면 지금 한 6종목 정도 손절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하락했던 종목보다는 상승했던 종목이 훨씬 더 큽니다. 몇 배, 2배 이상 훨씬 더 커요. 자, 그런 부분들은, 이게 다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조금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강무 전문가님, 네. 또 저런 거 하시죠? 공개방송. 저런 것도 합니다. 공개방송. 네. 일단은 제가 소개했던 종목들을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사실 짧은 수익만 보지는 않습니다. 긴,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심데코라는 종목도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온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와 같은 트렌드를 잡는, 안목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은 이전 같진 않죠. 상당히 좀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 대한 내용들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내일 오후 4시에 유튜브로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네. 또 요거 시간이 약간 남으니까 요 질문 하나만 대답을 해드리고 끝내면 좋겠네요. 자, 추천주 저보고 추천주 예상 기간 어느 정도 보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산주들 LIG 넥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추천드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기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짧게 봐야 될 종목은 제가 전에 아시아 종목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방송 중에 드리는 얘기 딱 며칠, 일주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걸 정하는 거는 바보 아니면 사기꾼이겠죠. 자, 그래서 차분하게 조금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실적 베이스로 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매수를 하셨다라면 느긋하게 기다려 보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소통을 통해서 이재필 전문가님의 종목을 많이 따라오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의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